22. 저는 그 나이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1988년 봄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던 그날 시어머니 말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예민한 거지. 젓가락이 식탁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던 저는 설거지물 위로 떨어지는 거품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그날 맞받아치지 못한 제 말들이 김처럼 피었다 사라졌습니다. 3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4년 겨울 아침, 서울 노원구 5평 남짓한 빌라 부엌에서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창틀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흰밥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제는 조용한 아침이 좋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리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말자 어르신, 오늘 퇴원 예정이십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동거 보호가 필요합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기주전자에 뜨겁던 김이 식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다시 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오후 아들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겠어? 할머니랑 또 같이 사는 거 처음도 아니고 이번엔 내가 다르게 해볼게. 근데 엄마는 왜 항상 참기만 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익숙해서 그래. 36년이면 습관이 되지.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83세, 언짢은 표정의 어머니, 집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 예전엔 내 아버지 방 아니었니? 지금은 제 방이에요. 어머니 드릴게요. 됐다. 거실 침대면 돼. 내가 뭐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전히 이 집의 주인처럼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어두운 밤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싱겁네. 의사 선생님이 짜게 드시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도 맛이 없네. 여태 내 입맛 하나 못 맞추니? 더 안 넘어간다. 쯧쯧.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눈이 내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언젠가 이 눈처럼 내 마음도 녹을까요? 서랍을 열어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결혼 첫날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내 손으로 다 해야지. 그때 철없이 웃던 제가 왜 그렇게 어렸을까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 문틈으로 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엌불을 끄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부터 변해야 하는 걸까? 문틈 사이로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수가. 이상하게 낯선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3일째 아침입니다. 보일러 소리, 전기 히터의 미세한 떨림, 말자 어머니의 탁한 기침 두어 번. 저는 죽을 데우며 그릇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손이 따라와 그릇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릇 입구는 안쪽으로. 그래야 덜 보이지. 전 바깥으로 빼두는 게 편해서요.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어머니는 줄곧 시선을 그릇에 고정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수백 마디가 그 시선에서 튀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 지훈이가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엄마 덕분에 오래 사신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고생했지. 하지만 고개는 조금 돌아간 채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저녁 TV에선 가족극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모컨을 꽉 쥐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없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세상은 바뀌어도 예의는 안 바뀌어. 손에 꽉 쥔 리모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일주일째 되던 날 장을 보러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 씨,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효부네, 효부. 어휴, 나 같은 못하지. 억지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냥요. 효부. 그 단어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 넣어 손수건을 꽉 쥡니다. 이웃 아주머니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저녁 TV 소리를 낮추고 물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낡은 앞치마를 꿰매고 있으셨습니다. 이 앞치마 벌써 해졌구나. 그렇죠. 오래 썼죠. 그땐 이런 거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 말이 왜 아팠을까요? 그땐이라는 말 속에 제가 없어서였을까요? 밤 코트를 걸치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래 내려다보니 골목엔 눈이 포슬포슬 내렸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손수건이 얼어붙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살짝 얼어붙은 손수건을 걷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그냥 답답해서 바람 쐬고 있어. 아들의 가슴 찡한 한숨, 휴. 엄마도 누가 고맙다 말해주면 좋겠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 없어도 이제 괜찮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낡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손수건, 해진 가장자리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꿰매야겠다.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주째 되던 아침 청소를 하다가 어머니 방 책장 아래로 낡은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미숙에게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 맞춤법도 틀리게 써져 있는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수가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나는 질투를 했다.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 같았거든. 너는 새벽마다 밥을 하고 내 병수발에 어려운 집안 살림까지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나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못했다. 고맙다 말하면 내가 약해지는 줄, 내가 내 위에 서는 줄 알았다. 바보 같은 마음이지. 고맙다. 그동안 애썼다. 미수가 눈앞이 번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삐걱, 스르륵.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거 내 편지지? 네. 책장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땐 못 줬어.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를 접어 서랍 속 손수건 아래에 넣었습니다. 저녁 어머니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피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 천장에 얇게 달라붙었습니다. 짜지? 아니요. 맛있어요. 예전엔 싱겁다며. 저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증기가 되어 천천히 식탁을 덮었습니다. 밤 서랍을 열어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번진 글씨는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거실 시계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평호는 짧고 밤은 길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새벽 3시, 냉장고 진동음, 벽시계 초침, 부엌 전등을 켰는데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입고 양손으로 미지근한 찻잔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와. 밤엔 옛날이 오거든. 따뜻한 물 더 드릴게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불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수가, 네, 내 결혼날, 내가 왜 그랬을까? 젊은 내가 서러워서, 미웠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웠어요. 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가 풀렸습니다. 고맙다 말하면 약해지는 줄 알았어. 내가 내 위에 서는 것 같아서. 이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말해주셔도 돼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덮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체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탁자 위엔 접힌 손수건과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밥 해줄게. 우리 미숙이 좋아했던 반찬으로. 그 약속이 불가능하단 걸 알면서도 제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뒤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하얀 복도를 지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세로 인해 기억 혼란이 잦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분도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치매인가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병실로 갔습니다. 하얀 커튼, 얇은 담요. 말자 어머니의 손등 위에 잔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숙. 잠깐의 정적. 눈을 껌뻑이며 누구세요? 제 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들은 고맙다를 기억 속에서 잃는구나.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기억하니까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쑥. 다시 멀어지는 초점. 잠깐 찾아온 조각이 눈처럼 흩어졌습니다. 귀가 길 가로등 아래 발자국이 눈에 묻혀갔습니다. 옥상 빨래줄에 널어둔 손수건이 바람에 떨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밥 해줄게. 불가능한 약속이 제 마음을 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끓여두신 차가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짠맛 대신 묘한 단맛이 났습니다. 이 맛 어머니 같네.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2024년 2월 14일 병실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숙.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허공을 더듬다 제 얼굴에 멈추셨습니다. 숙. 그 이름 하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밥 먹었니?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병실 얇은 이불을 가슴 위까지 살짝 덮어드렸더니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덮으셨습니다.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젠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의 숨결이 얇아졌습니다. 평온히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저는 다 기억할게요. 햇살이 두 손 위에 금빛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지나 손끝에 남았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과 국화꽃 속 어머니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제 어깨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영정사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엔 말자 어머니의 사진과 국화, 그리고 손수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들어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옥상 빨래줄에 손수건을 널었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수건이 하늘에 인사하듯 흔들렸습니다. 저녁 제가 끓인 된장찌개에서 김이 차올랐습니다. 메모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미숙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고마움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손수건은 더 이상 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순환이었습니다. 햇살이 손수건을 통과해 제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길이 제 길이었어요. 이제 그 길 위에서 저도 편히 걸을게요. 봄바람이 집안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제 안의 겨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에게 전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닿습니다.